거실 한켠 노란 불빛 아래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 있었다. 늦은 저녁 밥상은 이미 치워졌고 두 사람 앞에는 식은 보리차가 놓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가을바람이 스며들며 얇은 커튼을 흔들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말에 집중하느라 화면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말이다가 애를 너무 몰아붙이는 게 걱정돼. 요즘 학원비가 얼만데 벌써 한 달에 100만 원은 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주름진 손가락이 보리차 잔을 천천히 문질렀다. 며느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요즘은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애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 안 하면 나중에 따라가기 힘들어요. 내가 살아온 세상은 달랐을지 모르지. 하지만 공부라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도 충분했어. 나도 사교육 같은 건 한 번도 안 시키고 내 남편 키워냈다. 그래도 대학 잘 가고 직장도 다녔잖아. 며느리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그때 얘기예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다들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부터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내요. 우리 애만 안 보내면 뒤처져요. 저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내 마음도 알지. 하지만 그만큼 돈이 드는 건 생각 안 하니? 너희 둘이 맞벌이 하면서도 허덕이는 거 다 안다. 대출 갚는 것도 빠듯한데 매달 그렇게 쓰면 언제 숨 돌리겠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손톱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는 우리 애가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때 사교육 못 받고 늘 뒤처지는 기분으로 컸거든요. 그때 느낀 열등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시키고 싶은 거예요. 돈이야 아끼면 되죠. 저한테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오래된 상처 같은 것을 읽었다. 순간 말이 막혔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투자라 하지만 과하면 독이야.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 놀고 뛰어다니며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더 중요할 때다. 그런데 내가 시간마다 학원 스케줄 짜놓으면 아이가 숨이 막히지 않겠니? 내가 보기에 벌써 지쳐 보이더구나. 며느리는 불현듯 며칠 전 아이가 피곤한 얼굴로 숙제를 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외면했다. 그녀는 순간 흔들렸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다. 그건 잠깐일 거예요. 힘든 거 견디면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상이라니.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말끝에 무게가 실렸다. 아이한테 필요한 건 성적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다. 나도 어릴 때 공부 잘 못했지만 친구들과 뛰어놀며 얻은 게 더 많았어. 사람 사는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순간 자기 아이는 저 시간에도 학원에 가 있는 게 떠올라 마음이 저릿했다. 그러나 쉽게 마음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여전히 아이들 앞길을 결정해요. 결국 공부가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이니까 저는 애한테 그걸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한참을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무 앞만 보지 마라. 아이의 오늘은 오늘뿐이야. 그 시간을 빼앗으면 나중에 아무리 성공해도 허전한 빈자리가 남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느리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안쓰러움이 깊게 배어 있었다.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아온 두 사람의 논리는 쉽게 맞닿지 못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같았다.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다를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보리차는 점점 더 식어갔다. 텔레비전 뉴스는 다음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대화는 멈췄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학원 스케줄표를 떠올리며 내일도 아이를 깨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고
시어머니는 손주의 지친 얼굴을 떠올리며 걱정으로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두 여인은 각자의 방에서 다른 생각에 잠겨 뒤척였다. 며느리는 정말 이게 최선일까? 라는 질문과 싸우며 시어머니는 내 말이 아이의 미래를 막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을 지우지 못한 채 결국 대답 없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사교육에 관한 긴 논쟁은 또 다른 날의 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 주방에는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손주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찬통에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을 가지런히 담는 손길이 세심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전날 밤의 대화가 서로의 가슴에 남아있었기에 두 사람은 한동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말했다. 됐다. 내가 출근 준비해야지. 시어머니는 대답하며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식탁에 앉은 손주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빵 조각을 입에 넣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손주를 바라보다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예, 오늘도 저녁 학원까지 있니? 며느리는 아이 앞에서 불필요한 말이 오가는 걸 꺼려 짧게만 대답했다. 네, 수학이랑 영어요. 아이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순간 아이의 표정을 살폈지만 곧바로 시선을 피했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얘야, 학원 가는 게 그렇게 힘드니? 손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 말에 며느리의 손이 굳어졌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금만 참자. 내가 잘하면 나중에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풀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다. 대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저 작은 어깨가 너무 무겁다. 며칠 뒤 며느리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났다. 동창은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의외로 사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도 많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큰애는 중학교 갔는데 성적도 나쁘지 않아. 그 말은 며느리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다시 아이의 학원 숙제를 확인하다 보면 금세 불안이 몰려왔다. 혹시 내가 안 시키면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아이가 숙제를 하다 지친 듯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본 며느리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아이의 오늘은 오늘뿐이야. 마음속에서 무언가 저릿하게 울려 퍼졌다. 주말 아침 시어머니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갔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핑계로 따라가지 않았지만 사실은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공원에서 손주는 신나게 뛰어다녔다. 그 웃음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이게 진짜 아이의 얼굴이지 하고 느꼈다. 할머니, 오늘은 학원 안 가죠? 그래, 오늘은 푹 쉬어라. 내 엄마도 내가 이렇게 웃는 거 보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시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학원비가 점점 부담되기도 하고 애가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고 그렇다고 안 시키자니 불안해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다 옳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이의 행복을 먼저 봐야 한다는 말은 하고 싶다. 공부도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잖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머니, 이번 달까지만 다니게 하고 한두 개는 줄여볼까 해요. 그래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게 좋다. 아이도 너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게다. 며칠 뒤 며느리는 학원 스케줄표에서 미술학원을 남겨두고 영어와 수학은 하나만 유지하기로 했다. 아이는 뜻밖의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엄마, 이제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요? 그래, 약속만 잘 지키면 놀아도 돼.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순간 며느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시간은 흘러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씩 익혀갔다.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경험은
오히려 아이를 더 활기차게 만들었고 수업에 집중하는 힘도 길러주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은 늦게나마 깨달았다. 사교육은 도구일 뿐 결국 아이의 웃음과 성장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지를 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신나게 하루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지난 갈등의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며느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늦게 바꾼 건 아닐까? 다른 아이들은 벌써 앞서가고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믿음도 싹트고 있었다. 적어도 내 아이는 웃고 있다. 그 웃음을 지키는 게 어쩌면 더 큰 힘이 될지도 몰라. 시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다 말했다. 얘야, 인생은 길다. 아이가 행복을 배우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공부다. 며느리는 그 말을 가만히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거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